북 T-34 전차, 국군 2.36인치 로켓포로 파괴 가능했다. 요전쟁 개시와 함께 서울 북방 동두천 포천 정면에서 국군이 붕괴했던 큰 이유 중 하나는 북한군 선두에서 밀고 내려오는 전차 부대에 대한 아무런 파괴 수단도 대책도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 적전차를 단숨에 격파할 만한 위력 있는 대전차 공격용 무기가 없었단 말이다. 조전 서울 북방에서 국군이 대패한 것에 대한 종합적인 전사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편이다. 그저 전사했던 최병덕 장군과 신성모 국방장관을 비난하는 감성적 말만 모든 것을 덮어두고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다. 국군이 보유했었던 대전차 무기들로 57mm 대전차포와 2.36인치 로켓포가 있었다. (6.25) 전쟁 연구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들 57mm 포와 2.36인치 로켓포가 적의 T-34 전차 파괴에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설이다. 아니 설설이 아니라 6.25 전사의 사실로 내려오고 있는 현실이다. (1950년 6월 28일) 홍천 북방 말고개 전투를 보자. 57mm 포탄이 적 Su-76 자주포 측면을 그대로 관통하였었고 고지에서 발사한 2.36인치 로켓 포탄 한 발이 Su-76 포탑 안으로 들어가 차체가 대파되는 폭발을 유도했었다는 사실이 있었다. 이것은 전차 파괴에 아무런 역할을 못했었다는 두 무기의 평판을 다시 검토하게 하는 모멘텀을 주게 한다. (57mm) 대전차 포가 전차를 파괴한 것은 여러 번 있었다. 수도 4단 18연대 소속 이병영 대위는 후에 대장 1950년 7월 12일 청주 남방에서 T-34 전차가 두굴 넘느라 약한 장갑의 하복부를 노출하던 짧은 시간을 노려 절갑탄 두 발을 사격해서 격파한 전공을 세운 일이 있었다. (1950년 7월 8일) 한국군이 후퇴 중에 충북 진천에서 기가면대의 박용실 대위가 M-8 장갑차에 장착된 37mm 포로 적전차의 궤도를 사격해서 파괴했었다. 이 37mm 포는 적전차를 전혀 파괴하지 못했다는 57mm 포보다 훨씬 약한 파괴력을 가진 포이다. 그렇다면 2.36인치 로켓포가 적전차를 파괴한 일은 없었던가?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한 미 해병대는 9월 16일 부평으로 진격해서 부평 서울 방향 외곽에 방어 진지를 만들고 1박 2박 했다. (9월 17일) 새벽 서울에서 진격해온 북한 18여 단 대대 병력과 이를 지원하는 T-34 전차 부대는 조심성 없이 행군해 오다가 부평 부근 언덕에 잠복해 있던 이 해병 중대에 걸려들었다. 해병들의 중대 공격 전 OK 더글라스 병장이 중대가 잠복한 언덕에서 내려와 대기하다가 전차 차체 후방을 2.36인치 로켓포로 강타해서 정지시키고 같은 공격으로 두 번째 전차도 파괴시켰다. 적전차의 파괴와 함께 퍼부어진 화력과 이에 가세한 미해병 1전차대대의 활약으로 북한군은 완전 섬멸되어 버렸다. 미해병들에게도 T-34 전차를 부술 수가 있는 3.5인치 로켓포가 지급되었지만 일부 부대에는 아직 장비 교체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2.36인치 로켓포 지급이 그대로 유지되었었다. 미 해병들은
북의 T-34 전차의 2.36인치 로켓포에도 격파당할 취약 부분이 있었다는 정보를 알고 있었고 이곳의 타격을 연구하고 훈련했을 듯하다. 위의 일화들은 개전 초기 무적의 괴물로 보였던 T-34 전차가 약한 무기에도 파괴되는 약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국군이 가졌었던 대전차 무기인 57mm 포나 2.36인치 로켓포가 전혀 적 T-34 전차를 파괴할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한국군은 북침공 시 이 2.36인치 로켓포를 1900문이나 보유하고 있었다. 단지 부족했었던 것은 이들 대전차 무기의 제한된 능력을 100% 활용하는 노하우를 사전에 알고 있지 못했을 따름이었다. 단순 논리로 말해서 국군이 대량 보유한 로켓포를 잘만 사용했었으면 도로를 따라 내려오던 북전차의 침공을 상당 시간 저지할 수가 있었다. 그렇게 못한 책임을 국군에 지우기는 곤란하다. 서울 북방에서 적전차에게 파죽지세의 공격을 허용하게 만들어서 국군이 패배했었던 동두천 포천 전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화력의 사용에 대한 큰 규모의 분석이나 세미나 그리고 청문회 같은 것이 없었다. 6.25 전쟁의 주도권을 쥐었던 미군이 그런 필요를 느끼지 못했었고 그 후에도 장기간 사회 분위기가 그런 것을 논할 분위기가 아니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개인 의견이지만 6.25 전쟁 초기 동두천 포천의 국군 패배의 원인 중의 기본 사항으로 국군 수뇌부의 미숙한 지휘와 정보 판단에 실수한 미군사 고문단과 도쿄 GHQ의 책임이 크다. 큰 피해를 본 우리 입장에서는 말한다면 주한 미군사 고문단 KMC의 수뇌부 일부는 배임 수준의 실수를 했다. (6.25) 전쟁 이전부터 북한 군사력 증강에 우려와 걱정을 가진 한국군이 전차의 공급을 꾸준히 요청한 것을 거절한 것이라던가 6.25 발발 며칠 전부터 긴박해지는 북한 침공 예보 정보를 게으르게 처리한 것 등을 예로 들 수가 있다. 한국군은 북한이 전차 여단을 구성하고 수백 량의 전차를 도입했으니 우리에게도 전차를 공급해달라는 요청에 고문관 단장 로버츠 준장은 한국 지형의 전차는 필요 없다고 거절했었다. 기갑병과였다는 그는 지형이 아니라 북한의 전차가 대량 도입된 현실 정보를 애써보려 하지 않았었다. 전차를 못 주겠다면 대전차 최대 방어무기인 대전차 지뢰라도 공급해 주었다면 북한 전차들이 초기에 그렇게 날뛰지 못했을 것이다. 6.25 전쟁 중 피해를 입은 미 전차의 66%가 대전차 지뢰에 파괴된 것이다. 북한 침공 시기 눈에 물이 차는 모내기 절이었고 그날 비가 와서 도로를 따라 내려오는 북전차들이 취약 지점을 우회하기가 극히 힘들었었다. 전장 환경은 적전차에게 지뢰 공격을 가하기 아주 유리했었다. 국군은 나중에야 급히 한국으로 공수해온 대전차 지뢰를 공급받아 수원에서 20여 발을 설치, 2대의 적 T-34 전차를 잡았었다. 국군이 북한의 공격을 걱정하면 이들 미군 고문단들은 북한이 공격하면 미군이 곧 달려올 것인데 무슨 걱정이냐? 고 응수해서 국군 간부들의 입을 막았었다. 북한군이 전차를 대량 도입했다고 하자 한국군에 지급한 57mm 대전차 포와 2.36인치 로켓포가
북한 T-34 전차쯤은 문제없이 격파할 수 있다고 말했었다. 그리고 대전차 공격의 기본 기술조차 교육시키지도 않았었고 적 T-34 전차의 약점에 대해서 알려주지도 않았었다. 모든 것을 미군에 의존했어야 했던 국군은 그런 큰 소리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T-34가 밀고 내려오자 한국군의 57mm와 2.36인치 로켓포 사수들은 모두 제일 장갑이 두꺼운 적전차의 정면을 사격해서 실패하였다. 57mm나 2.36인치 로켓포가 적전차에 아무 효과가 없었다는 기록은 이정면 사격에 실패한 전투 경험에서 나온 말이다. 초기 부평의 미해병들이 했듯 국군이 우회와 매복으로 T-34 전차를 공격했었다는 현명한 무공담은 별로 없고 폭탄을 안고 적 탱크에 돌진했던 6탄 공격의 국군 용사들의 장렬하고 안타까운 이야기만 전해온다. 6탄 공격을 가고 전사한 장병들만 75,100명설이 전해온다. 나는 동두천 의정부 전선에서 6탄 공격의 적폐고 전차 여단의 전차들이 실제 파괴된 사실은 북한 측 인사들의 말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다. 패고전차 여단 정치 장교로 참전했던 오기환 씨의 수기와 내가 중국에서 부인 북한 최강 연대 4사단 18연대 소대장 박창욱 선생의 증언은 위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국군의 전차 특공도 단순한 기록에서만 보일 뿐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기록은 없었다. 한국군의 전차 공급을 거절하고 대전차 공격의 노하우도 전해주지 않은 미군 고문관들의 무신경과 태만함이 빚은 결과일 수도 있다. 언젠가는 이 블로그에서 국군이 서울 북방에서 패배했었던 원인에 대해서 글을 쓰고 싶은 계획이 있어서 이에 미리 예를 들어보았다.